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센 B에서 한 번 더 쌍둥이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면서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수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과정 학습을 하면서 이 문제집을 풉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센수학입니다. 모두가 이 문제집을 풀지만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센수학과 같이 유형별로 나눠서 분류된 문제집을 유형 문제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잘 맞히던 아이가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서 틀려오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센수학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시험지에서 보게 되니 마치 새로운 문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센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실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문제집 한 권에 담겨있는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엄마표를 선행하는 학생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원을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수학은 A, B, C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 단계는 기본 개념, B 단계는 유형 문제, C 단계는 고난도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형 문제집이 그러하듯이 센수학도 개념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념서 한 권을 공부하면서 유형 문제집을 함께 공부합니다. 개념서에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후 유형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져나가는 것이죠. 센수학의 A, B, C 단계 중에서 유형별로 나누어진 B 단계가 이 문제집의 핵심입니다. B 단계 문제는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센수학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개념 설명하고 대표 유형 몇 개 풀어주고 한 개 단원씩 끊어서 쭉 풀어보게끔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되면 같은 유형이 연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후루룩 풀리게 됩니다. 사실은 백지에서 문제만 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을 가져다 써야 할지를 떠올리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이 이어지게 되면 개념을 가져다 쓸 고민 없이 위에서 썼던 개념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무조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B단계의 대표 유형을 먼저 쭉 풀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한 후에 나머지 B단계 문제들을 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유형을 쭉 정리한 다음에 유형별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문제를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단계를 완성한 이후에는 C단계 학습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수학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학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유형별로 쭉 풀게끔 하기도 합니다. 대표 유형을 풀었는데 그 아래 문제도 쭉쭉 풀리게 되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센의 경우 B단계보다 C단계의 난도가 큰 차이로 높아집니다. B단계는 충분히 풀만 했는데 C단계는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고등 선행을 나갈 때 B단계까지만 하고 C단계는 나중에 하는 전략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단계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B단계까지 오답 다시 풀기를 마무리한 후 2회독 할 때 C단계를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C단계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고등학생이 되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시점에는 그게 또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설지를 참고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민을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준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바로 답지를 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10분간 고민하라는 고리타분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센수학의 B단계는 하나의 개념이나 문제풀이 발상을 떠올리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우선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개념을 보고 왔는데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념 숙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이고요. 개념을 보고 왔는데도 어렵다면
1분에서 2분 정도 고민한 후 해설지를 펼칩니다. 쌤 B단계는 너무 오래 고민하면 손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해설지를 펼쳐서 눈으로 쭉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를 가린 상태에서 밑줄부터 한 줄씩 야금야금 봅니다. 한 줄씩 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게 되면 그 즉시 해설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이어서 풀어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막히면 해설지를 야금야금 한 줄씩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 즉시 덮고 다시 문제를 이어서 풀어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설지를 참고해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틀린 문제를 암기해서 다음에 맞춰야지가 아니고 이번에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를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잘 떠올려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학 실력 향상입니다.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 틀리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수학 실력의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쌤 B단계를 공부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 B단계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데 숫자만 바뀐 쌍둥이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숫자만 바뀌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센 B라는 문제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센 수학 말고 센 B라는 문제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센 B라는 교재가 센 수학에서 B단계만 오려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센과 센 B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유형은 완벽하게 똑같고 숫자만 바뀌거나 그림만 살짝 바뀐 쌍둥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나 엄마표로 선행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숫자만 바뀐 쌍둥이 문제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원의 도움을 받아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를 제공받아서 연습을 하죠. 그런데 센 수학과 센 B를 활용하면 학원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쌍둥이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센 B에서 한 번 더 쌍둥이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면서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은 절약하면서 약점은 확실하게 메우는 방법이고요. 비슷한 난이도의 유형 문제집을 두세 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센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센 B를 추가해서 쌍둥이 문제를 활용하는 공부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센 수학은 개념 설명이 부족하니 개념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센 수학 B단계의 대표형을 먼저 쭉 풀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한 후에 나머지 B단계 문제들을 풀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유형을 쭉 정리한 다음에 유형별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문제를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단계를 완성한 이후에는 C단계 학습을 이어나가면 된다. 셋째, 틀린 문제는 바로 답지를 보지 않고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온다. 개념을 보고 왔는데도 어렵다면 해설지를 가린 상태에서 윗줄부터 한 줄씩 야금야금 참고하자. 한 줄씩 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그 즉시 해설지를 덮고 다시 풀어나가자. 넷째, 센 B를 활용해서 쌍둥이 문제를 연습하면 본인의 약점을 더 확실하게 메울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즉시 이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 센 수학을 풀게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